OECD가 경제협력개발기구잖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비영리 기구거든요. 사실 사단법인한테 거의 이런 책을 네네. 상권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아, 저희 연구소에, 그러니까 그 OECD는 교육부하고만 소통을 해요. 그 음, 국가 단위로만, 국가 중앙부서하고만. 그래서 교육개발원이 교육부 출연기관이거든요. 진천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교육개발원이 창구죠. 어, 그래서 그렇게만 소통을 하는데, 저희 이제 연구소에 승인을 해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이 러닝 컴퍼스가 만들어진 과정이 OECD 회원국 150명, 거버넌스였어요. 음. 거기에 학생, 학부모, 연구자, 교원, 똑같이 우리 연구소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런 아, 이제 거버넌스 조직에서 3년간 150명의 워킹 그룹이 학교 교육 실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음. 근데 저희들도 이 책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 이렇게 바꾼다 하는 책이 있어요. 제이 맥타이가 쓴 번역본인데 경북대 강현석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학교의 비전을 설립하고 교육과정을 뭐 세우고 이렇게 쭉 학교의 일련의 변화 과정을 딱 이렇게 제이 맥타이가 수행평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이제 학자인데 그 책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이제 역량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제 그런 학교 안에서의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음, 용어는 되게 많이 쓰지만 진짜 역량이 교육 과정 안에서 실현된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지?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6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육 목표나 성취 기준에 그렇게 적어만 놓지, 역량이 실현됐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학교 교수학습 장면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 OECD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가 원래 이거의 뭘 발전판이냐 하면은 2010년대에 데세코 프로젝트를 OECD가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데세코 프로젝트의 결과가 포시거든요. 포시 아시죠? 창의성, 예. 비판적 사고, 네. 그렇죠? 뭐 협력, 의사소통 그 네 가지가 우리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역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이들한테 길러지지 않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어렵구나 해서 2015년에 다시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지진으로 인한 그런 쓰나미로 인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학교 교육에서 이게 길러지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역량이 이거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2015년에 이게 시작한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음, 그것을 했는데 이제 우리 연구소도 결국은 학교 교육의 변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역량이라는 것에 접근을 하게 되면서 한 30여 명이 이게 7개 스킬이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씩 맡아서 작년 1년 동안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한 결과물이 이 번역인 거죠.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트라이를 몇 번 했는데 한 4개월 걸렸어요. 이 판권을 받아내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이 만들어진 과정과 똑같이 저희 연구소가 학습을 한 거예요. 우리 나무와 숲 학교 교감생님도 번역진에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비영리 기구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이 6달러, 8천 원만 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책 종이값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저희들 시중에는 야, 이거 판매해서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정회원들, 저희들 올해 이제 CMS 시스템으로 하면서 연구소가 뭐 지원금이 없고 이제 회원들의 회비로 사실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회원들에게 그냥 월 많은 기부의 개념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입해야겠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네. 아니, 기대 보, 보니까 그 정회원 되면 이렇게 가끔씩 책 선물도 있지만 좋은 강연이나 그런 것도 할인도 되고 또 그렇죠. 정회원들만 초대되는 그런 연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 이제 화요 공개 강좌를,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거예요. 저희 연구소 설계가 우리가 각 분과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분과장 중심으로. 근데 이렇게 각 자기들 분과만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학급만 경영하거나 자기 교과만 가르치는 것처럼 분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계속 공유해가는 작업은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듣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화요 공개 강좌를 계속 열었었어요. 이제 이 회원들의 요구를 받아서 듣고 싶은 이제 특강으로 쭉 하다 보니까 한 2년, 지금 150회 정도 이상 했거든요. 그때 2019년에 끝나고 화요일 날 학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회원들이 다 모여서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정말 한 150회 정도 하니까 거의 모든 주제를 다 망라해서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딥러닝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그 대한교육 이런 것들이 출발이 덴마크 교육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 교육을 전공한 이제 정혜진 박사부터는 좀 한 6회 집중 강의를 하자. 그래서 정회원들께는 좀 무료로 그래도 회비를 내는데 그런 학습의 기회를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또 비회원도 이제 기회는 열어드리되 그래도 정회원하고의 좀 차별성으로 좀 그때 강연비를 좀 받아서 또 이렇게 하자 해서 이제 상반기에는 정혜진 박사 덴마크 교육 그룬트디부터 이제 쭉 이제 그걸 집중 듣고 2학기 때는 지금 이 OECD 러닝 컴퍼스 이 책을 번역한 사람들이 다시 연구진을 꾸려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 책이. 학생 주도성이 1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 주도성을 도출하는데 참고했던 논문이 29개예요. 어,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어서 와.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연결하려면 해설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 20명의 연구진으로 다시 하나하나 이 해설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아, 예. 그래서 이 책이 원석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결국은 이 책으로 저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음, 선원 수령 평가까지 이게 IB 교육 과정의 가장 출발이기도 해요. 어, 대구하고 경기가 하고 있는 그래서 네네. 이 책이 7단계 프로세스를 지금 목표로 가고 있어요. 1단계 번역, 2단계 해설서 작업,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 하면 이것을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주도성이든 변혁적 역량을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교육과정 안에서 수행되도록 하는 수행 지표가 필요하잖아요. 변혁적 역량을 무엇으로 증거할 거야? 그러면은 이 각각의 역량을 할 수 있는 수행 영역과 지표를 올 하반기까지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와. 수행 영역과 지표가 그 적용된 수업 설계안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 수업 설계안을 저희들이 개발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수업 설계안은 2022 개정교육과정. 왜 이 책을 공부하면 28개 지표가 있어요. 7개 스킬이지만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근간입니다. 역량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부가 OECD에 2019년에 한국교육 분석을 의뢰했거든요. 그 한국교육 분석 결과가 2021년에 왔는데 그 한국교육 분석에 OECD 러닝 컴퍼스가 다 담겨 있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이나 이런 걸 보시면 학생 주도성, 변혁적 역량 이런 용어들을 계속 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의 출처가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 영역 지표를 다 개발하면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을 다 분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어, 핵심 역량들을 교육과정 안에서 매핑을 하려고 해요. 저희 연구소가. 아, 매핑해서 수업 설계안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이제 여기에 연구자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파일럿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수행 영역과 수행 지표가 개발이 되면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평가 영역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역량 중심 평가는 선원 수령 평가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원 수령 평가까지를 이제 결국은 해내는 지표의 원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마지막은 AI가 이제 그럼 교사들이 선원 수령 평가를 기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어려워하죠. 그리고 그 공정성 시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저희 연구소가 또 이제 AI 빅데이터 구축 기업으로부터 컨소시엄 제안을 받아서 그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술과 연결이 되면 저는 이 학교 안에서의 평가 혁명을 만들어내면 오지선다를 벗어난 선원 수령 평가까지 가면 저는 이 근대적 교육 체제가 균열을 내는데 굉장히 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7단계 프로세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학교 자치연구소와 함께하면 대한민국의 교육혁명, 평가혁명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도 모르게 아멘이랄 뻔했네요. 아멘. 아멘 네, 하셔도 저 될것 같아요. 기립박수 할 뻔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올해부터 괜찮아요? 그 와, 사지선다 다 없애고 논술로 가거든요. 논술과 발표 이런 걸로 평가 다 가거든요. 중간고사 없애고. 예. 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려면은 그 평가 기준과 지표가 매우 중요하고 지표와 그쵸, 기준이 되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예, 수준이. 지금은 IB 이제 교육 과정이 그게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일체화. 이제 네, 맞습니다. 그 방식이 바뀌면 이제 평가가 일체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계속 논의하고 지난주도 샌들하고 했는데 아, 이런 이제 책이 이제 나오면서 그런 게 만들어지면 훨씬 더 이제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시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뭐 변형적 영양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수많은 책에 이렇게 나눠져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책을 이제 내용들을 좀 저도 교감쌤 통해서 그때 듣고 보면서 이거 너무 그동안 수많은 책들 속에 있던 내용들을 하나 모아놓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걸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우리 다 시도하자 해서 지금 이제 시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루브릭으로 좀 하고 그 IB 평가들 내용들을 좀 보면서 선생님 나한테 만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결국 평가를 이제 그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공정성의 문제하고 업무량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대신에 사지선다 시험 내는 걸 없애버렸으니까 그 업무는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인원이 좀 작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빨리 나오면 우리 말씀 평가 혁명이라는 말씀이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나무와 숲에서 저기 CNS 후원서 보내주시면 제가 인원수만큼 책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바로 보내겠습니다. 네, 이 책 공부하시면 아마 2022 한 10년을 앞당겨서 먼저 가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러닝 컴파스가 생각보다 저도 계속 이걸 공부했거든요. 했는데 네. 시중에 이게 전문가들도 온라인상으로도요.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르고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보면 이렇게 겉핥기로 이야기하고 그 보는 관점마다 많이 다르고 그래서 꼭 필요한 책이 번역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충남 아산교육청 거의 그 연구회 생님들 15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이야기를 했더니 그 곳곳에서 학습자 주도성 연구가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 교육연구원도 있고. 근데 다들 그 읽어보신 분들이 실체가 되게 헷갈린다. 근데 이 맞아요. 책을 딱 보시더니 그치. 왜냐하면 이 책이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용어 엄청 많이 쓰는데 네. 여기 영어 논문 보시면 영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29개 이 데이터를 저기 참고 문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광범위한 연구를 집약해 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시면 지금 각자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사실 일단 그 책을 역량이란 말 보시려면 연구소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 예, 10만 양병설 하기 위해서 번역하신 거 아닙니까, 소장님? 네, 맞습니다. 네. 월 10,000원만 후원해 주시면 저희들
지금 아까 평가혁명, 교육혁명을 만들어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작업들이 되면 그 저희가 이제 미래교육으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활용하고 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짜 그 나침반이 되는 거네요, 그 책이. 네, 맞습니다. 나침반. 그 네. 한국형 IB, 뭐 KB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그 책을 통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공감대 형성이 되면 KB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가 수월할 것 같네요. KB를 쓰시군요. 왜냐하면 그 학교 이렇게 바꾼다는 책 아까 소개드렸잖아요. 네. 그 책 부록에 보시면 이제 그 역량의 포시의 수행 있습니다. 능력 지표가 표로 루브릭으로 제시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느 나라 거냐면 베이징 국제학교. 국제학교는 IB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베이징 국제학교가 IB, 네, 이 책입니다. 그 뒤에 제일 부록 한번 보세요. 네, 부록에 나와 부록에 있습니다. 보시면 루브릭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그게 포시 더하기 문제 해결 능력하고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6개의 뭐냐 하면은 역량을 가지고 수행 능력 지표를 해놓은 건데 IB 학교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거의. 그래서 대구교육청이 강은희 교육감을 뵌 적이 있는데 다급하니까 거기는 IB 이미 4년 하고 5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 책을 그냥 요약을 막 해서 영어 하시는 분한테 그 IB 운영하는 핵심 요원들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참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2년 전에 충남도 교육청이랑 그 미래교육 보드게임 개발을 6시로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충남도 교육청에서 이제 그 한 거기 때문에 그 관내 학교로만 보급이 됐고요. 그게 이제 밖으로는 못 나가요, 그 게임이.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그 게임을 이미 이제 충남도 교육청이랑 수의 계약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또 낼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작업도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평가형면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평가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평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고 수업이 그렇게 돼야 수업의 그런 결과들이 자연스럽게 평가로 이어지는 건데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 평가인 것처럼 되어버린 게 주객전도가 된 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수업 안에서 역량을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기를 건지를 설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핵심이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교사들이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아마 그런 것들을 그래도 제시해 주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량이란 말 자체도 다 혼돈해 쓰고 있고, 그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용어 정리가 가장 필요하다 생각을 좀 했고, 맞습니다. 그 학교의 그런 수업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어느 정도 바꿔도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완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평가가 바뀌는 게 이제 교육의 완성으로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기독교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 선생님들이 이 미래학교 자치연구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알면 막 가입도 하고 그러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전반적인 내용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분과 소개하시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기독교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 분야별로 조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 하시고 오늘 마무리하시고 2부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기, 저 얘기가 그렇게 또 도움이 혹시나 다른 분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또, 예, 기꺼이 함께 해야지요. 네, 저희들 이제, 저희 연구소는 피터생계에 학습하는 조직을 그 근간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걸 할 때 또 영감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성취예측 모형? 저는 이제 결국은 인사와 조직이라는 변화가 되려면 세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조직 체계, 어,
그다음에 그 조직에 적합한 사람, 인사, 그죠? 그 시스템적인 게 조직과 인사가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합한 사람, 그 역량이 있는 적소의 적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손에 들고 쓸 수 있는 컨텐츠가, 구체적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혁신교육 경기도도 13년을 해왔지만 정말 혁신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을 한 거죠. 임프루브, 왜냐면 체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시도하는 것은 임프루브잖아요. 피와 혁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피는 그냥 그 껍데기를 그대로 벗겨놓은 그 자체가 피인 거잖아요. 근데 피가 혁이 되려면 완전히 성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화학적 이 처치를 해서 그래서 체질 자체를 바꾸고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사람과 그냥 컨텐츠만 가지고 이렇게 조금 하려고 했던 그 담는 그릇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늘 초가집을 리모델링만 해왔다.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 성취애청 모형을 쓴 그 최동석 소장님이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책을 그전에도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그 다음에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경영학 이런 책의 저자세요. 제가 그분 강의를 1년간 2019년 그 파견 갔을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 우리나라는 안 된다. 강의를 하실 때마다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누구보다도 변화를 바라시는 분인데 제가 그래서 강의 끝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아니 소장님 자꾸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때가 없을 거다. 개신교가 어떻게 이 성장했는지를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자,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그 다음에, 구역 예배를 또 구역을 나누어서 그 구역 모임을 하고 그 구역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한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한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소도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화요일마다 모이는 거죠. 그게 교회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함께 하고 있는지, 계속 왜 우리는 이것을 함께 공부하는가. 그렇죠?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분과학습이 구역 예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그 주제에 따라서 비전은 같지만 관심 분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과들이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과가 작년에 2022년도에는 43개 분과였어요. 그래서 43개 분과, 누구나 분과를 만들 수 있어요. 유튜브 방식인 거죠. 누구나 지식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분과를 좀 운영하고 싶지 않으면 또 문을 닫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이렇게 빈집으로 있는 것도 정리되고 또 27개 이제 분과가 지금 7개국 27개 분과가 되는데 큰 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의 그 실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연구원이나 교수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지만 그 연구를 학교에다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연구하자. 그래서 연구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존재론적 이유를 계속 잊지 않기 위한 교육 철학 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서 쓸 것들을 이제 교육 과정을 연구하는 교육 과정 분과.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런 OECD 러닝 컴퍼스를 연구한 역량을 연구하는 역량 연구 분과.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자치 연구소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치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학교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과, 그다음에 우리의 공간을 만드는 공간 분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구국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한 것들을 그대로 쓰려면은 못 쓰니까 역량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리더십을 연구하는 교육 선구자 분과, 그다음에 우리 교육 코칭, 우리 스스로 이제 티칭이 아니라 코칭을 하기 위한 교육 코칭 분과, 또 그다음에 미래 학생 분과, 또 부모들이 같이 하는 부모 성장 코칭 분과, 이런 이제 분과들이 또 역량국이죠. 우리 스스로 계속 연수를 열고 역량을 같이 기르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직접 실행하는 실행국이 또 있습니다. 학생주도 수업 분과,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학교 분과, 우리 이상찬 교장 선생님 분과장인데요. 네, 이제 미래학교 분과, 뭐 이런 직접 실행과 관련된 분과들이 있고, 또 이제 융합적 요소들이 결합된 그 우리 지속가능 발전 교육 분과, 그다음에 또 전통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천연염색, 장담극이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또 그런 분과가 있고, 또 다문화 교육 분과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분과들 융합돼서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과들 이제 있고, 이제 우리 홍보국, 또 사무국, 뭐 이제 이런 분과들이 이제 다양하게 27개 분과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내가 이제 어떤 분과라도 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일이신 우리 마르코 씨는 또 교육 코칭 분과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코칭을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학교 자치연구소에 함께 하시고 연락 주시면 또 관심 있는 부분들을 또 인터뷰해서 본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모임이 화요일날 전체 모임이 있고 분과 모임이 있는데 현재는 다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오프라인 모임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이 기본적인 활동이고요. 왜냐하면 전국에 계신 분들, 또 경기도도 워낙 넓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본과가 또 이제 상반기에 이제 세미나나 워크숍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을 또 만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공간이 미금역에 이제 마련돼서 본과별로 이제 이렇게 본과 학습은 격주로 진행이 돼요. 격주로 진행이 되고 화요 공개 강좌도 이제 격주로 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그걸 요일별로 이렇게 흐트러뜨려서,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이렇게 쭉 학습이 가능하고, 판은 다 깔려져 있고, 내가 몇 개를 선택할 것인가는 본인의 이제 그 시간적인 것이나 그런 관심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도 한 분과 정도는 활동을 해야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화요 공개 강좌는 주로 듣는 입장으로 참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한 분과가 돼야 이제 담임이나 학급에 속한 개념으로 그렇게 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금역은 이제 그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선에 있는 미금역을 말하는 거죠? 예, 저희가 또 네, 전국에서 신분당선과 네. 수인 분당선이 아, 같이 만나는 1분 거리 네, 있습니다. 신분당선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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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 아, 네,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그 공간. 미금역 깨돌이 김밥 아세요? 김밥 맛있습니다. 네. 네, 제주도 네. 미자연 지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부 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제주에서도 오셨습니다. 제주 남초등학교 김진희 교장 선생님께서 오메기 떡을 와, 드시고 우리 개소식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 제주 남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네. 네, 네. 네. 오늘 너무 우리 미래학교 자치연구소 이인 소장님 오셔가지고 풍성한 나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 그치지 않고 2부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기 한마디씩 이렇게 소감 얘기해 주시고 이번 1부를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패널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장님 마무리로 소감 얘기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육아로 조금 나갔다 들어왔지만 화면을 껐지만 네. 그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소연님 오셔서 교회에서 영감을 얻으시고 네, 교회 지난번 모임에 들어가 보니까 뭐 약 진짜 구역 모임처럼 하시고 약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처음 갔을 때 분위기가 예, 막 그런 분위기였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왕 그러는 거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다. 예, 우리 그 길이 없어 보이는 길을 이제 먼저 걸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뒤따라가다 보면 한 명이 가고 두 명이 가고 쭉 움직이다 보면 그 없던 길도 뒤를 돌아보면 갑자기 길이 됐네라고 되잖아요. 예, 길이 됐네라고 보이잖아요.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개척자고 리더고 도전하는 분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떨리고 예, 굉장히 벅차오르고요. 저도 더 도전하고 싶고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길을 걸어가서 살아가서 삶이 거의 뭐 삶이 교육이고 미래 교육이 우리 이인수 소장님이고 그리고 회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래서 모든 교육과 연관된 네트워크를 삶을 살아가시는 이 소장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좋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담쟁이 씨가 이렇게 깊게 그 또 교육적인 철학과 함께 해석되는지 몰랐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시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서적이고 되게 그런 건데 상당히 이 안에 많은 그 교육 실천과 전략과 모략과 또 연대의 필요성과 철학과 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그네 목사님도 이제 내가 가는 길의 길이라고 했는데 담쟁이가 담이 없으면 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문제나 현실, 저거 바꿀 수 없어. 저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담쟁이는 나는 저걸 위해 태어났어.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희는 이제 뭐 기독교 교육하고 뭐 대안 교육하는 거지만 저희가 이쪽에 발을 닿았을 때도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싶어서 여기 지금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문제의 현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안학교는 또 공립학교에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사실 대안학교에 있거든요. 미인가다 보니까 그런 또 비민주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스도 솔직히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쪽에서 우리 교사들이 많이 상처받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들을 같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담쟁이 동료들이 있다. 그리고 미래학교 자치연구소가 그런 담쟁이들의 어떤 그 산실 또 담쟁이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뭐 이렇게 보호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서 오늘 연구소를 좀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의미가 새롭고 우리 소장님 진짜 남다른 건 알았지만 오늘 좀 더 존경 게이지가 좀 올라갔어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예. 저도 제가 정확히 2년 전에 그 미자연 심플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뭐랄까요, 설레임이 오늘 소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진짜, 정말 힘을 좀 얻게 되네요. 예, 오늘 주일 예배하면서 힘을 얻었는데, 소장님 강의 들으면서 힘을, 예, 더해서, 예, 더 많이 얻게 돼가지고, 제가, 예, 참,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해볼,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같은 배를 타고 있어서 소감은 생략하고 소장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짧게라도 해야지. 그래도. 예. 저 개인적으로 이제 미래학교 자치연구소 이제 이상찬 선생님 통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기독교 학교 교사들이 사실은 미래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떤 이 업무 과다로 인해서 이제 관심을 못 갖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이 소장님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 미래학교에 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소장님, 개인적으로도, 좋은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독교 학교 내 말고도 기독교 학교 외에서도, 좋은 분들을 많이 찾는 의미에서, 이 오늘 소장님 모신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 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계속 떨립니다. 제가 우리 신영복 교수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는데요. 잠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것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것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약 그 바늘 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이 글이 신영복 교수님 이제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한국학의 대가인 고 민영규 교수의 저서 예루살렘 입성기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늘이 멈추면 고장 난 거잖아요. 지남철은. 그래서 이 떨림, 오늘도 우리 스님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것도 계속 그 방향을, 그죠? 찾아가고자 하는 그 떨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하면서 저도 이제 더 계속 이렇게 그 떨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여기 함께 하는 분으로부터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교육을 미래학교에서 실현하고자 이렇게 선생님들과 많이 함께 하고 있지만 저도 역시 잘 모릅니다. 계속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더 또 귀하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참 행복하게 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침반 얘기만 했는데, 지남철이 사실 나침반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나침반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전주를 뭐 이렇게 그렇죠. 흔들려야 되고, 그래서 맞습니다. 직접 찾아가야 되고, 네, 그거 우리 주체성과 관련이 있는 건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네. 미래 교육과 관련된 얘기로 글을 마치시네요. 네. 네, OECD 학습 나침반이 나침반도 OECD 예, 러닝 컴퍼스가 나침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 OECD에서 이 나침반으로 이 그림을 딱 압축적으로 정말로 전 탁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찾아가야 그 된다. 안드레아스 슐라이어가 OECD 이것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 교육국장인데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나침반을 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나침반의 의미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신영복 선생님 시, 또 지남철. OECD 아까 나침반 이야기를 꺼내 주셔서 다 이렇게 맥락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네, 아유, 오늘 너무 저희가 이부를 안 융합적인 할 수 없게 이렇게 방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셔서, 예, 예. 아무튼 기독교 학교 이야기 오늘 그 미래학교 자치연구소 이인숙 소장님 모시고 했는데요. 너무 아쉽죠. 네, 그래서 다음에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마르코 씨의 진행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주 멋지세요. 원래 멋진 줄 알았는데 오늘 네. 더 멋짐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래학교 자치연구소에서 생각하는 미래교육은 학생들이 나다움, 자기 이해를 통한 나다움, 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회와 또는 공동체와 공감하고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인데